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IRA를 다시 좀 고려하겠다 이런 뜻을 좀 밝혔습니다.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진전이 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모든 이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미국의 고위 관료들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해 왔는데 사실은 결자 해지예요. 네. 이미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정도 언급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이제 근접하게 우리의 의견이 많이 전달됐다라는 거고 네. 정확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차의 이제 전기차 불이익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전달해 왔고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그 9월만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거의 약식이었잖아요. 1분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짧았고 그 빼면은 사실은 지난 5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경우 그 당시 빼곤 6개월 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어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입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미 의회에는 공화당 주도로 특히나 이제 엘라바마주와 조지아주에는 미국의 이제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의 근거를 든 의원들을 주도로 해서 지금 전기차 공장 완공 때까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유예해 주자라는 법안이 계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거고 공화당은 사실 그동안도 IRA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결과를 놓고 보니 중간선거 결과에서 하원은 내줬지만 상원은 또 장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직접적으로 IRA 문제를 언급한 만큼 상당히 좀 여지가 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좀 커졌다라고 봐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대화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치러져서 더 주목을 받았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상원을 좀 이렇게 집권하면서 이렇게 현안에 대한 여유도 좀 생겼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상원이 팽팽했어요. 그리고는 G20 회담을 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격전지였던 네바다에서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네바다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주는 정말로 이제 최대 상원 선거의 격전지예요. 네. 다음 달 6일 이제 결선 투표 앞은 이제 조지아주 빼고 의외로 지금 민주당이 세 곳을 승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원을 사실상 조지아주에서 내준다 하더라도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의 이 굉장히 상원을 이제 장악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상원을 잡게 되면 어떤 이제 권한들이 주어지느냐? 일단 입법권과 함께 그리고 행정부 고위 관료직 그리고 연방판사에 대한 인준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뭐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걸 곳곳에서 전임자였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을 갖고 행사했었던 연방 판사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새 판사 임명의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 이 상하원을 모두 다 공화당한테 내주면서 이제 남은 2년 바이든 대통령이 레임덕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좀 떨쳐버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상원의 과반을 획득하게 되면서 지금 공화당은 벼르고 있었어요. IRA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차남 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조사 예고하고 있는데 하원이 공화당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원이 또 그걸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원 주도의 이 법안에 대해서 상원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이제 여유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전기차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공평한 부분이 가시적이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안이죠, 사실은. 네. 말도 안 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올해 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이다. 34개 기업이 3만 5천여 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면서 기여도 면에서 1위인데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까지 협력을 요구하면서도 뒤로 가서는 오히려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쾌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도의적, 상도덕적 예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일부 자동차 업체도 이와 동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어떤 이런 변수가 빠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개정할 여지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었는데 여기서 3국이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제 중국 쪽으로 완전히 좀 이제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이 오늘 그 미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미일 정상의 경우에는 경제 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겠다라는 건데 네. 여기에 이 포함된 내용을 보니까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예요.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 보니까 반도체 등 공급망을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핵심 광물, 인공지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미래산업 먹거리거든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까지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경제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건 아메리칸 퍼스트. 우리가 누누이 걱정했던 게 이거거든요. 미래성장 산업은 미국 본토에서 미국 기술을 가지고 다 미국이 주도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러리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핵심 기술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기지가 구축이 되게 되면 토사 구팽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제 플랜 B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 현지에 공장을 간다 하더라도 R&D와 같은 필수 인력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현지보다는 아니면 FTA 인근이라고 하는 뭐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멕시코라든가 인근에 좀 두면서 우리 기업들 나름대로 이제 플랜 B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좋은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중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고 미국 쪽의 요구에 한 번 더 공장을 세우고 난 다음 그 공장을 이전하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인하겠지만 결국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 이런 우려 섞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해진 소식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FTX. 이 FTX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촉발이 됐습니까? 대부분 외신들이 코인판 리먼 사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은 미국이 이제 긴축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여지를 두다 보니까 주식시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 시장까지도 급속도로 안정이 되고 있는데 네. 코인 시장만 지금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했어요. 이 테나 루나 사태 때문에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세계 3위의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부채 규모만 500억 달러, 약 66조 원이고 여기 채권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 FTX라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 델라워즈 법원에다가 파산보 챕터 11에 신청을 했어요. 네. 이 챕터 11, 파산보 챕터 11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의 기업 회생이나 법정 관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산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주대로 채권 채무가
조정되고 다시 이제 정상적 기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네. 일종의 법정 관리라는 얘기는 부채가 동결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네. 기관들에 비해서. 그래서 돈을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 FTX의 올 들어 이 파산 규모는 미국 지금 올 들어서는 가장 큰 파산 규모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달 초 공개됐던 계열사 알라메다의 부실한 재무제표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 FTX는 이제 자사가 발행한 코인이 있었어요. FTT라는 이름의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 FTX가 세운 한 투자 회사가 해당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에 이를 담보로 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린 게 화근이었는데 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코인런 한꺼번에 투인 자산이 굉장히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유보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24달러에 있던 이 FTT의 가격이 2달러까지 추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90% 가까이 급락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코인 가격도 급락했죠. 비트코인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까지 모든 이제 암호화폐들이 이제 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특히나 이제 불을 붙인 게 뭐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가 혹시나 해서 이 3위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인수하지 않겠다. 철회를 발표하니까 오히려 독자 생존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루머가 퍼졌고 그러자마자 이제 델라웨어 법원에다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인판 리먼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급락하면서 가상화폐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면 뭐 피해도 커지고 도미노식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여기 코인 거래액만 거의 100억 달러 육박해요. 네. 그러니까 한 13조 상당에 달하는 굉장히 초대형 거래소예요. 네.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니까 다시 이제 실제로 파산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한 채권자들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투자한 이 투자사들이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네. 소프트뱅크도 투자를 했고요. 또 세코야 캐피탈, 미 타이거 글로벌, 또 싱가포르의 국영 이제 이 투자 회사인 테마섹과 같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큰 손들이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합치면 수조 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는 여기에 투자한 자본을 전액 손실 처리했어요. 네. 그만큼 손실 가능성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여기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조차도 미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또 된서를 맡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렇게 되면 대형 투자사는 물론이고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블룸버그는 2008년도 코인판 리먼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상화폐 산업 자체가 무너질 위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FTX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로 추산을 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코인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추산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 국내 기업들도 여기 FTX에 자금을 보관했던 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기업들도 피해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국내 이 코인 3개 업체가 코인원, 코비, 코팍스의 경우에는 이 FTX에서 발간한 자체 토큰 FTT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는 26일부터는 국내 거래소는 거래가 중지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 코인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난 5월입니다.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서 지금 FTX가 파산 신청까지 하면서 국내외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백악관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는데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Most recent news further underscores these concerns and highlights why prudent regulation of cryptocurrencies is indeed needed. The White House, along with the relevant agencies, will again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as it develops.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규제의 필요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규제 법안 입법이 시작이 됐는데 논의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사실은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증권거래위원회 예의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미국도 지금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미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연방검찰까지 지금 가세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수십조 원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권대용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추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현행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일제 이제 이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도 한 3건 정도의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네. 여야 할 것 없이 비슷합니다. 가상 투자 자산 투자자들한테 이제 손해를 입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른바 디지털 자산법 제정인데 명칭은 약간 달라요. 여야가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투자자 재산 보호하자, 불공정 거래 예방하자라는 것이어서 아마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도 조만간 법안 심사에 착수해서 연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올랐습니다. 2,500선에 근접했는데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안도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에요. 네.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이라는 뭐 단서가 붙긴 합니다만 네. 이번 주 역시 뭐 발표될 이제 이 그 지표나 아니면 이제 저기를 보게 되면 실적 시즌은 막바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지표 가운데는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격이에요. 그래서 과연 정말 미국 이 금융 연준이 과연 피벗할 수 있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우리 증시의 경우는 지난주 5거래일 가운데 하루 제외하고 나흘 동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투자 주체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만 1조 6천억 원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했을 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네.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샀어요. 외국인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5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여기 이면에는 차이나런 중국이 오히려 이제 시진핑 상기 집권과 더불어서 공동 부유하자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글로벌 투자 자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될 수 있는지도 관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아마 그동안 이제 이 물가를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고 금리 상단을 5% 중반, 최악액은 6%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네. 지금은 사실은 올 연말까지는 빅 스텝으로 그리고 내년에 베이비 스텝으로 2번 정도 가면 5% 정도 상한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스탠스가 유지되려면 이제 매파성 발언이 좀 줄어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건은 이게 2,500선을 돌파하면 이게 더 가는 거야? 아니면 이게 베어마켓 랠리 우리가 늘 경험했던 이게 일시 하락장에서 일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단기 상승 랠리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2% 아래로 보고 있고 여기다 실적도 좀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그리고 연전의 이 피벗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돼서 이 경기와 리스크 요인은 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이 경기가 정말로 공격적인 긴축에 이어서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연착륙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네.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 주 경제 일정을 좀 보게 되면 뭐 그다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증시의 향방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출입이 과연 이제 수출입 물가지수,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출입 물가지수는 주로 환율하고 환율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난 9월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3.3%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을 했어요. 네. 국제유가하고 환율인데 당시에는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5% 넘게 오르다 보니까 환율이 유가 상승분을 상쇄하면서 올랐어요. 근데 10월은 또 반대로 10월은 아마 이 10월 상황은 지금
환율의 경우에는 1,44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환율이 좀 불안했고 그렇다고 보게 되면 수입 물가 오름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는 들어요. 그런데 이제 11월 들어서는 환율이 지금 1,310원대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속성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수입 물가라는 게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달 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출 물가지수 중요하고 그리고 통계청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2분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물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6.9% 늘어서 네. 뭐 명목소득, 실질소득 모두 관련 통계 작성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 근데 3분기에는 실질소득은 좀 높지 않을 수 있다. 네. 물가가 5% 이상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거는 이자 부담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가처분 소득에서 의미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여지가 줄었기 때문에 네. 3분기에 아마 이 소득 지표는 조금 악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에 이슈였던 FTX 사태 포함해서 경제 이슈들 이인철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